스마트폰에 관심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블라입니다. 9월 14일 애플 이벤트가 있었죠. 아이폰 13 시리즈를 비롯해서 애플워치 7, 새로운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까지 아주 알찬 발표였습니다. 다만 에어팟 발표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애플에서 뭘 만들었는지 빨리 만나러 가시죠. 먼저 아이폰 13 시리즈입니다. 이번에 다양한 루머가 많았는데 과연 어땠을까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13과 미니는 역시 루머대로 카메라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전면에는 세라믹 실드로 내구성이 더욱더 높아졌고요.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테두리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5가지 색상, 핑크, 블루, 미드나잇, 스타라이트, 레드 이렇게 발매가 되고 아마 내년 초에 또 새로운 색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면의 노치 사이즈가 20% 더 작아졌습니다. 아이폰의 노치가 계속 남아있어요. 또 내부를 새롭게 설계해서 더 큰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13 미니는 12 미니보다 1시간 반가량 더 오래 쓸 수 있고 아이폰 13은 12보다 2시간 반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OLED고요. 화면 크기는 전작과 동일한 미니는 5.4인치, 13은 6.1인치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최대 밝기가 800니트로 28%더 밝아졌고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HDR 콘텐츠에서는 최대 밝기가 1200니트입니다. 그리고 돌비 비전과 HDR10, HLG를 지원하지만 아쉽게도 120Hz는 13과 미니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AP는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고 6코어 CPU로 경쟁 제품보다 50%더 빠르고 아이폰 13과 미니는 4코어 GPU인데 경쟁 제품보다 30%더 빨라요. 다만 13 프로와 프로 맥스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인데 최첨단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 모두 12메가픽셀이고요. 특히 와이드 카메라가 센서가 더 커져서 빛을 47%더 모아서 더 멋진 사진을 찍어준대요. 특히 아이폰 12 프로맥스에 탑재됐던 센서 시프트 흔들림 보정 기능이 아이폰 13과 미니에도 탑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야간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울트라 와이드도 적은 노이즈로 어두운 영역을 밝혀줘서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 촬영은 4K 60프레임까지 가능하고 전면도 12메가픽셀, 동영상 촬영 역시 4K 6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디오 촬영 언급이 있었는데 아이폰 13 시리즈는 시네마틱 모드가 추가되었어요. 이 기능의 핵심은 아이폰으로 영화 같은 동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건데 초점을 자연스럽게 잘 잡아줘요. 움직여도 초점을 잡아주고 초점 전환은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피사체가 먼 곳을 바라보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거기에 맞춰줬다가 다시 피사체로 초점이 돌아옵니다. 다만 시네마틱 모드는 풀 HD 30프레임으로 촬영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무게가 아이폰 13 미니는 140g, 13은 173g으로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128기가 기준으로 13 미니는 699달러, 13은 799달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3 미니가 95만원부터, 13은 109만원부터입니다. 가격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음은 13 프로와 프로 맥스인데 언뜻 봐서는 12와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폰 프로 라인은 테두리가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색상은 4가지, 그래파이트, 골드, 실버, 시에라 블루입니다. 역시 전면 노치의 사이즈가 작아졌고 세라믹 실드가 장착되어서 내구성 좋아졌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지원합니다. 프로 또한 내부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서 새로운 카메라와 더 큰 배터리를 넣었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13 프로는 12 프로보다 1시간 반 더 오래 쓸 수 있고 13 프로 맥스는 12 프로 맥스보다 2시간 반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폰이 안 꺼질 것 같아요. 역시 아이폰 프로의 AP도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고 고성능 코어 2개와 고효율 코어 4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좋아요. 특히 5코어 GPU로 경쟁 제품보다 50%더 빠른 그래픽 성능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슈퍼 레티나 XDR을 탑재했고 더 효율적인 새 OLED 패널을 사용해서 최대 밝기가 1000니트로 25% 높아졌고 HDR에서는 최대 밝기가 1200니트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최초로 프로모션 기술을 도입해서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이게 콘텐츠에 맞춰서 주사율이 자동으로 변하는 방식이네요. 더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 역시 13 프로는 6.1인치, 프로 맥스는 6.7인치로 변하지 않았고 다만 무게가 13 프로는 203g, 프로 맥스는 238g으로 굉장히 더 무거워졌어요. 특히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케이스까지 끼면 250g을 거뜬히 넘길 것 같아요. 다음은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3배의 광학줌을 지원하는 77mm 망원 카메라, 저조도 촬영이 92% 개선된 울트라 와이드, 센서가 좀 더 커진 와이드 모두 12메가픽셀입니다. 동영상 촬영은 4K 60프레임까지 가능하고, 참고로 전면도 12메가픽셀, 동영상 촬영 역시 4K 6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역시 야간이나 저조도에서 사진이 잘 나온다는 걸 강조했고, 이번에는 이제 매크로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최저 2cm 거리에서도 사물을 확대할 수 있어서 접사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망원 카메라를 포함한 모든 카메라가 야간 모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사진 찍기 전에 4가지 기본 스타일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 기능은 아이폰 13 프로뿐만 아니라 13 그리고 미니에도 적용이 됩니다. 역시 비디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아까 시네마틱 모드 당연히 지원하고요. 프로 모델은 매크로 슬로우 모션 촬영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3배 광학줌 망원 카메라로 더 크게 확대할 수 있어서 더 멋진 영상 찍을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프로레스 비디오 촬영이 가능한데, 이게 전문가들이 쓰는 거라고 해요. 최대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아마 용량이 굉장히 클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128기가 기준으로 13 프로는 999달러, 13 프로 맥스는 1099달러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3 프로는 135만원, 13 프로 맥스가 149만원부터입니다. 참고로 용량이 128기가부터 1테라까지 있습니다. 1테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120Hz 주사율과 강력해진 카메라가 인상적입니다만, 역시 노치가 작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은 애플워치 7입니다. 화면의 베젤이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애플워치 6보다 20% 화면 영역이 커졌고 테두리가 1.7mm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시계 크기 자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외관은 케이스와 디스플레이 모서리가 더 부드럽고 둥그레졌고, 그리고 AOD 밝기가 70% 더 밝아졌다고 합니다. 확실히 화면에서 표시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졌어요. 6보다 50% 정도 더 많은 텍스트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가 추가돼서 애플워치로 메시지를 타이핑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애플워치 7 전용 페이스가 등장했습니다. 부럽습니다. 흠집에 강한 전면 크리스탈을 장착해서 가장 튼튼한 애플워치라고 하고, 특히 이번에는 IP6X 인증을 받은 최초의 애플워치인데 먼지에 강하다고 합니다. 방수는 물론 가능하고요. 배터리는 1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사실 애플워치는 그냥 매일매일 충전한다고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6보다 33% 빨리 충전이 돼서 45분이면 0%에서 80% 충전이 가능하고, 8분 충전으로 8시간 수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번 애플워치는 알루미늄 모델이 무려 5가지 색상, 미드나잇, 스타라이트, 그린, 블루, 레드로 발매가 되는데, 실버가 없어진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알루미늄은 약간 캐주얼하게 찬다는 느낌이 강하니까요. 스테인레스 모드는 3가지 색상, 실버, 그래파이트, 골드, 티타늄은 내추럴, 스페이스 블랙으로 출시됩니다. 그 외에도 나이키 모델, 에르메스 모델 역시 같이 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은 40mm 와이파이가 39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가을 출시 예정이라서 아직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애플워치 7은 화면 크기가 커지기만 하고 기능이 별로 추가된 게 없어요. 그래도 화면 크기가 큰 게 확실히 이쁘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미니입니다. 아이패드 시리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 바로 기본 아이패드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성능으로 특히 학생들에게 아주 적합한 아이패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먼저 아이패드 9세대 AP는 A13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는데, 이게 아이폰 11 시리즈에 들어갔던 AP고요. 2년 전에 나오긴 했지만 A13 정도면 여전히 쓸만한 AP입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보다 6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게임도 들어가고 역시 고사양 앱들 또한 문제없이 잘 구동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전면 카메라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12메가픽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게다가 아이패드 프로 기능인 센터 스테이지 또한 아이패드에서 가능합니다. 센터 스테이지는 사람이 움직이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프레임을 맞춰주는 기능인데, 가로, 세로 모두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요즘에는 재택근무나 화상 수업이 많아져서 특히 아이들한테는 태블릿이 거의 필수로 자리 잡았는데, 카메라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쓸만한 아이패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도 트루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역시 아이패드 키보드 같은 액세서리 당연히 지원 가능하고, 아이패드 9세대부터 애플 펜슬 1세대를 지원합니다. 겨우 1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펜슬을 지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아이패드는 10.2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고 최대 밝기는 500니트,
무게가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487g입니다. 스토리지는 64기가, 256기가 두 가지 모델이 있고 스테레오 스피커입니다. 역시 중요한 거 가격. 아이패드는 와이파이 64기가 기준으로 32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4기가가 44만 9천원이고요. 학생분들은 학생 할인으로 구입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2년 만에 화려하게 돌아온 아이패드 미니 6세대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8.3인치로 태블릿이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만 쓰는 태블릿이다 라는 느낌이 강한데, 이번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일단 두께가 6.3mm로 얇고 무게도 와이파이 모델이 293g으로 얇으면서 가벼운 태블릿입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4가지 색상, 퍼플, 핑크,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로 출시되고요. 디스플레이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와이드 컬러 트루톤 기능에 최대 밝기는 500니트입니다. 그리고 반사 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번 미니 역시 터치 아이디가 탑재되었는데 풀스크린이 되다 보니까 위치가 상단 버튼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미니 6세대 AP는 아이폰 13 프로와 같은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해서 전작보다 40% CPU 성능이 향상되었고 80% GPU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사이즈는 미니지만 성능이 최신인 아이패드예요.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이 아니라 USB-C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좋죠. USB-C를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쉽게 연결할 수도 있고 각종 기기를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오디오는 이제 카메라는 후면에 12메가픽셀 카메라고 전면 또한 12메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역시 센터 스테이지 기능 지원하고요. 오디오는 스테레오 스피커인데 좌우에 배치되어서 좋은 소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6세대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합니다. 미니에 이제 펜슬이 착 달라붙어서 충전도 가능하고 휴대하기도 편해요. 참고로 아이패드 미니 스토리지 역시 64기가, 256기가 두 가지 모델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은 와이파이 64기가 모델이 499달러, 우리나라에서는 64만 9천원부터 시작하는데 5세대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AP가 아이폰 13 프로랑 똑같고 그러니까 애플 펜슬도 지원하니까 이 정도면 조금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사이즈와 가벼운 태블릿이 필요하다면 사실 아이패드 미니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9월 14일 애플 이벤트 정보였습니다. 사실 이번 이벤트는 그렇게까지 놀랍진 않았습니다. 뭐 아이폰의 120Hz 주사율은 뭐 당연히 탑재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는 기능이 뭐 딱히 새로울 게 없었고, 오히려 아이패드 미니가 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